목차 보시면은 뭐 삼각함수 정의와의 관계 뭐 이거는 그냥 이제 탄젠트 역수하면 코탄젠트고 시컨트 역수하면은 뭐 시컨트 된다. 코사인 역수하면은 시컨트고 그 다음에 사인 역수하면은 코시컨트 뭐 이런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하고요. 요렇게가 이제 좀 중요하죠. 요 세 개. 그리고 특히나 요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도형.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일단은 얘는 단독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덧셈 정리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도형 문제도 풀어보고 급수도형도 풀어보고 뒤쪽에 이제 가시면은 삼각함수 극한도형 있죠. 되게 중요한 주제. 그런 것처럼 이제 도형에서 도형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덧셈 정리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 푸실 때 뭐 각을 2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2분의 세타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삼각함수 극한도형 문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쯤에 되게 깊게 다뤄볼 건데 그런 문제 풀 때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는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언제 써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념적인 거를. 자, 덧셈 정리 보시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식 암기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미적분 선택자의 자격이 없는 거야. 알겠니? 암기하셔야 돼. 6개. 백아까지 외우면 좋고. 자, 근데 공식 암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증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겨울방학 때 처음 배우거나 이럴 때 해드렸어요. 증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은 생략하고요. 얘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마플 교과서 있죠? 마플 교과서 보시면은 증명 문제 잘 나와 있습니다. 증명 문제가 아니라 증명 내용이. 알겠니? 그래서 그 증명 내용 그냥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세요. 알겠죠? 아, 이런 식으로 했었지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맞아, 덧셈 정리가 이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공식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 알겠니?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다 중요하니까 공식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과연 언제 사용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덧셈 정리라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뭔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이제 언제 적용을 해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제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언제 사용하냐면 요거 그 프린트 맨 앞장에다가 그냥 메모 잠깐만 해놓을게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필요한 새로운 각을 뭔가 새로운 각에 대해서 나올 거야. 됐니? 근데 그 새로운 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각의 합 또는 차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덧셈 정리를 배워요. 이게 핵심이에요. 새로운 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겠죠.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해야 하는 거. 이게 이제 새로운 각이 될 거야. 됐니?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각은 첫 번째가 이제 뭐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 특수각이죠. 30도, 45도, 60도. 이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는 각. 이거는 이제 조건 해석을 하셔야지. 문제에서 어떤 각들을 주고 요 각에 대한 조건을 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아주 쉬운 거 할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4분의 파이라는 것을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의 관계식이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를 구해야 돼. 미안. 다시. 사인 베타를 구해야 돼. 자,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새로운 각이야. 근데 문제에서 내가 막 조건을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파이다. 이걸 알게 된 거야. 아, 두 개를 더했더니 45도가 됐어요. 그럼 내가 베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인 베타라는 걸 구하고 싶을 때는 얘를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뭘 써라? 덧셈 정리 써라. 그러면 분명히 베타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고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알파에 대한 뭘 줄 거냐? 힌트를 줄 거란 말이야. 뭐 정확한 값을 줄 수도 있고 뭐 사인 알파는 이만큼의 값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혹은 그 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힌트를 줄 거라고. 그럼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우리는 베타라는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야. 알겠니? 그리고 덧셈 정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덧셈 정리를 언제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요 새로운 각을 이미 알고 있는 각의 합이나 차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게 문제 해석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알겠니? 근데 그게 이제 대놓고 줘. 알파는 이거고 베타는 이거야. 자, 구해봐. 이러면 쉬운 거야. 근데 그 알파를 구하기 과정까지, 알파를 구하는 과정까지가 조금 어려우면 난이도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요런 데서 조금 고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래봤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만약에 단독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3점짜리 주제예요. 3점짜리 주제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를 이제 해보고, 자, 다음에 세 번째, 조금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아예 생판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는 게 좀 좋겠다. 됐니? 자, 이걸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배각이라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각이라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개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혹여나 반각까지 외우시기 좀 부담이 되면 적어도 배각 정도는 외우자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럴 수가 있어. 배각이 안 떠오를 수가 있어, 공식이. 알겠니? 그럼 배각이 공식이 안 떠오르잖아. 자, 배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2세타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배각은요, 기본 구조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세타 더하기 세타예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만약에 공식이 안 떠오르면. 즉, 예를 들어서 사인 2세타를 구해야 돼. 내가 이게 필요해. 그럼 이거를 만약에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럼 공식 아는 대로 쭉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공식이 안 떠올라. 안 떠오르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덧셈 정리는 외우고 있을 테니까 사인 세타와 세타를 더한 거다.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줄 거냐? 얘는 잘 봐. 공식 한번 써볼게요. 세타 세타예요. 그럼 원래는 알파 베타죠. 근데 알파 베타인데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보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야. 이게 배각이에요. 별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갔잖아. 근데 각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각이 똑같으니까 아, 이거는 이 값이랑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랑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그냥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구나. 이게 공식이야. 이게 배각 공식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사인 2세타는요 이렇게 돼요. 만약에 니네가 공식을 외우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바로 가면 돼. 알겠어? 근데 공식이 안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지. 이해됐니? 근데 이거 배각 공식이라는 게 교과서에 있냐? 없어. 빠졌어. 니네 교육과정 때부터. 선생님 그럼 교육과정 왜 아닌가요? 아니야. 세타랑 세타랑 더한 거라니까. 그냥 덧셈 정리.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 기출에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도형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지난번에 등비급수에서 했었던 4월 교육청 그런 문제들도 있고 작년 4월 교육청 문제 중에 29번이 등비급수 도형이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거든? 4점짜리가. 걔 배각 공식으로 풀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외울 거 외워두자고. 이해됐나?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 배각 정도만 정리해드릴게. 봐봐.
자, 사인 2세타입니다. 사인 2세타는 어떻게 하냐?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거 몰랐으면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입니다. 코사인 2세타도 똑같이 세타 더하기 세타 하시면 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가 이제 나오는 게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의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백악 공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활용이 가능하죠. 뭐가 되냐면 제곱이 나왔잖아. 그럼 제곱이 나왔으니까 늘 떠올려야 되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지. 그지?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대입을 하시면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겁니다. 탄젠트 기본 공식은 뭐예요? 1마 탄탄분의 탄긋탄 이렇게 외우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똑같은 게 두 개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탄젠트니까 뭐야? 똑같은 거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더한 거니까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네? 오케이? 요 정도는 좀 외워두자라는 거지. 백악은 좀 많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백악은 좀 많이 나오니까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시자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문제 풀게요. 유형 1번은 넘어갈게요. 유형 1번은 뭐 그냥 기본 계산하면 되고, 이따 해설지는 드릴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덧셈 정리 나와 있는데 여기 103페이지 보시면은 덧셈 정리 요 내용은 뭐 다 그냥 암기한 거 그대로 써봐라 뭐 이런 얘기니까 확인하시고, 자, 10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04페이지 넘어가서 몇 개 정도 잠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4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자. 아야, 눈 아파라. 자, 9번부터 해봅시다. 105페이지의 9번. 요거. 엥? 요거 아닌데? 요거. 뭐 간단하게 공식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갑니다.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입니다. 그럼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 공식 중에 없습니다. 변환 공식이 아니라 덧셈 정리 그대로 쓰시면 돼. 그럼 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요거 그대로 덧셈 정리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고요.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 좀 해보시면 얘는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얘가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자,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래서 2분의, 아이고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2배 때리시면 얘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곱하기 더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니까 요거 날리고, 자, 얘가 문제에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진짜 기본적이고 간단한 계산 문제. 그래서 문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주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한번 해보자. 문제에서 코사인 2x 곱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x 사인 x인데 요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기 보세요.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2x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치시면 되지. 그러면 여기도 요거네. 됐어?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이야.
그지? 그러면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해주시면 얘는 코사인 덧셈 정리일 거고 동그라미와 세모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호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코사인은 플러스로 들어가야지. 코사인은 반대야.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면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은 가운데가 플러스가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하니까 몇 x야? 코사인 3x가 되고요. 자, 그럼 요거의 주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2파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답이니까 문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됐니?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 12, 13, 14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 주제를 좀 정리해 볼게. 11번 갈 건데요. 자, 11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쌤이 11번 풀고 바로 14번을 풀어드릴 건데 자, 두 개가 똑같은 주제야. 잘 봐. 요 주제의 이름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그냥 직설적으로 주어져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 두 직선이라고 나와 있고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지. 그지? 아, 그럼 얘는 자, 뭐라고 떠올리시면 되냐면 준혁아 멍 때리지 말고 필기를 해라. 자, 탄젠트 뭐가 돼요? 덧셈 정리 활용이에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되니? 그래서 요 직선을 L1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L2라고 하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요각입니다. 그래서 요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 L1과 L2는 직선이거든? 그럼 L1과 L2는 직선인데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 그거를 만약에 요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요각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이 L2의 기울기가 되고요. L1은 요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잘 봐. L1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L2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 M1은 요 직선이니까 베타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얘는 탄젠트 베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2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상에서 각이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고 하나는 세타거든. 됐니?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타를 이쪽으로 맞꼭지각의 형태로 옮길 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정확하게 삼각형이 생기죠. 됐니? 그럼 삼각형이 생기니까 요 각이 뭐가 되냐면 요 삼각형의 외각이 돼서 자,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은 나는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세타는 뭐가 되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준 것과 같기 때문에 요거 덧셈 정리 그대로 사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덧셈 정리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그 탄젠트 값과 탄젠트 값이 각각 뭐다? 두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야. 됐어? 요거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유형처럼 알아두시면 되고 아 요거 사용해서 잘 써먹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여기가 1이야. 기울기가. 됐니?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야. 됐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요렇게 선 하나 그려놓고요. y는 x라는 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는요. 마이너스 2x는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x고 이게 x야.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두 개가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거든. 되니? 이거 원점이야. 이거 원점. 됐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얘가 예각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가 예각이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잘 봐. 얘도 원점 지나고 얘도 원점 지나죠. 그럼 질문. 내가 지금 그리는 각 잘 봐. 이만큼이야. 보라색. 자, 이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 알파는 둔각일까 예각일까? 둔각이에요. 90도보다 크죠? 그죠? 90도보다 큽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은 뭘 의미하냐면 얘는 탄젠트, 잘 봐. 탄젠트 알파인데 알파가 둔각이야. 그럼 둔각은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이거든. 그럼 2사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값을 갖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둔각이라서 마이너스인 거야. 둔각이라서.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거를 얘는 여기잖아. 얘는 얼마야? 베타라고 쓰자. 그냥 4분의 파인데 베타라고 씁시다. 됐나요? 얘가 베타죠? 그러면은 얘가 베타네? 그럼 세타는 뭐가 돼요? 세타는 알파에서 4분의 파이 빼준 거죠? 베타가 4분의 파이니까. 됐니?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야?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덧셈 정리 써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확인되시죠? 됐습니까? 네, 뭐 요 정도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의하실 게. 잘 봐. 여기서 주의할 것만 하나 적어 놓을게. 지금 세타는 예각이야, 둔각이야, 직각이야? 예각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지. 따라서 이 값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왜? 예각이니까. 됐니?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하다 보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놓고 탄젠트 덧셈 정리 써서 계산하다 보면 음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냥 덧셈 정리 쓰면.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뭘 붙여주냐면 탄젠트 다 계산하고, 자, 이거 계산하고 그냥 덧셈 정리 써서 계산하고 반드시 절대값 씌워주세요.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답을 계산을 했는데 3분의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왔어. 그럼 답은 뭐야? 3분의 10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무조건 계산 결과 전체에다가 예각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예각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14번을 바로 풀어볼게요. 14번. 자, 갑니다. 14번 문제 보시면은 익스포넨셜 x라는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 a라는 점 줬고 b라는 점 줬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접선이에요. 접선이야. 됐니? 그 다음에 L과 M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4분의 파이라고 했대요. 얘는 예각의 크기를 줬어. 그럼 예각이 어디야? 여기 있네. 4분의 파이가.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요 두 개의 점에 뭐 구하라는 거야? 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기울기를 구할 거 아니야. 즉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명확해졌죠. 뭘 구해요? t 값 찾으시면 돼요. t 차자예요. t 차자. t가 뭘까? 자, 근데 t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이렇게 써놔. t의 이름은 접점의 x좌표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쌤이 어떻게 풀 거냐? 두 가지 같이 갈 건데 첫 번째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탄젠트 덧셈 정리 쓸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이 나왔죠.
자, 근데 우리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 배웠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 그죠? 그래서 나는 미분으로 풀 거예요. 선생님 아직 초월함수 미분 배웠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뭐라고? 익스포넨셜 x예요. 배웠잖아. 앞에서 익스포넨셜 x잖아. 그지? 그냥 아는 거 적극적으로 쓰시란 얘기야. 자, 해볼게요. 여기 알파라고 잡으세요. 빨리 알파. x축이랑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요각 있죠? 요각 베타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뭐 보여요? 삼각형이요. 이거 빨리 찾아야지. 삼각형이요. 그러면 요각은 4분의 파입니다. 막곡지각이죠. 자, 그래서 관계식 하나 나오네. 첫 번째 관계식. 알파 빼기 베타는 4분의 파입니다. 됐네. 여기까지 됐어? 베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알파니까 한쪽으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분의 파이야. 됐니?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구할게요. 탄젠트 알파는 L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L의 기울기가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뭐 해야 돼? 구해야지.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익스포넨셜 x를 미분하세요. 그럼 그대로 나오죠. 거기에다가 접점의 x좌표 대입한 건데 A라는 점의 접점의 x좌표가 t니까 익스포넨셜 t입니다. 이렇게 가죠. 됐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탄젠트 베타 갈게요. 탄젠트 베타는요. 누구의 기울기냐면 m의 기울기예요. 그럼 m의 기울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근데 얘는 접점의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t야.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세 번째. 뭐 써? 덧셈 정리 써야죠. 갑니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죠. 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곱하는데 이거 두 개잖아. 얘들아, 이거 무슨 관계? 역수. 그럼 곱하면 얼마? 1. 1이에요. 1뿔 탄탄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더하죠. 더하는 거는 뭐 안 예쁘게 정리되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얼마랑 똑같니? 라고 얘기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랑 같은 거니까 1이네. 그래서 익스포넨셜 t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2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마지막 직선 AB의 뭐? 기울기.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갑니다. 얘는 뚜르륵 t에서 마이너스 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t에서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를 해요. 됐나요? 그럼 이거 뭐야? 2t분의 이거잖아. 2네. 약분되네. t분의 1이네. 근데 이거 극한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 이거 극한 아니야. t를 뭐 해야 돼? 구해야지. 그럼 t는 어디서 구하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구하면 되죠. 여기서 구하면 되죠. 무슨 방정식? 지수 방정식. 이거 지수 방정식이죠. 네. 갑니다. 그러면 t 구할게요. 자, 양변에다가 역수잖아. 익스포넨셜 t 곱해. 그러면 익스포넨셜 2t 빼기 여기다 곱해서 넘길게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t.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는 제로예요. 그래서
몇 차 방정식 꼴이 나오냐면 2차 방정식 꼴이 나와요. 근데 굳이 치환할 필요 없죠. 그냥 할게요. 알겠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풀 건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뭐 써야 돼요? 근해 공식 쓰세요. 그냥 써. 근해 공식. 자, 익스포넨셜 t는요. 여기가 짝수 근해 공식 쓰면 마이너스 2의 절반이니까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요거 절반에 제곱하시면 1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시면 플러스 2 되네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양수 나와야죠. 음수 절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t 값은 양변에 로그 씌우면 되니까 ln 1 플러스 루트 2가 돼서요. 문제 정답은 ln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답이 1번이야. 됐습니까?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기출 공부하실 때 예전으로 치면 가형, 예전에는 30문제 체제였을 때, 지금처럼 선택 과목 말고요. 30문제 체제였을 때는 14번부터가 4점짜리였거든. 그래서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가 8문제가 4점짜리. 알겠니? 14, 15, 16, 17, 18, 19 맞나? 14, 15, 16, 17, 18, 19, 20, 21 예, 8개. 그 다음에 뒤쪽에서 27, 28, 29, 30 12개. 그래서 4점짜리가 12개. 13개여야 되는데 12번부터였구나. 아, 13번부터였구나. 몰라, 하여튼 그래. 자, 아무튼 잘 봐. 그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마지노선을 잡아드릴게. 옛날 가형 기준으로 13번부터 18번 정도까지에 나오는 미적분 문제가 지금으로 치면 26번, 27번 난이도 정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기준으로. 그래서 몇 번이야? 16번이죠. 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26번, 27번도 은근히 까다로울 때 많거든? 3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당연히 23, 24, 25 이런 거는 금방금방 잘 푸는데 한 26, 27에서 살짝 막힌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습 몇 번 해보시면 돼요. 기출론. 알겠어? 기출론은. 오케이? 왜냐면 최근 기출은 아직 많이 안 쌓였으니까 니네는 점수에 민감하잖아. 그래서 3점짜리 틀리면 괜히 내가 못한 거 같고 그런데 예전에 4점짜리가 지금의 3점짜리 정도 난이도가 될 수 있다고. 알겠지? 바꿔서 말하면 지금에 나오는 선택 과목의 3점짜리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옛날로 치면 4점짜리 난이도 정도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부분 잘 정리하시고 많이 틀려요. 26, 27은 작년에도 많이 틀렸거든,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좀 26, 27이 좀 막 틀린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 좀 많이 연습하세요. 요 정도 난이도가 딱 현재 3점짜리 중에 어려운 3점짜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해볼게요. 바로 앞에 거. 자, 13번 있는데 13번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뭘까? 한번 해봐. 자, 봅시다. 요거는 약간 특이한 문제긴 한데 부등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탄젠트 A가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돼 있고 자, 요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삼각함수 문제 푸실 때는 항상 범위 몇 사분면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풀어놓고 부호에서 실수하는 게 이런 슬픈 일이 없습니다. 자, 몇 사분면이야 지금? 알파는? 4사분면이야. 4사분면. 되니? 자, 4사분면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x는 몇 사분면이냐? 1사분면이에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특히나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등호의 방향이죠. 근데 양수를 곱할 때와 음수를 곱할 때 어때? 다릅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안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뭐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랬을 때 탄젠트 x를 물어봤거든?
그럼 탄젠트 x는 얘는 이거 아니야? 얘는 결국 이거 구하라는 거네. 코사인 분의 사인.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이 뭘까? 뭐 이런 얘기. 그지? 자, 그럼 식을 딱 째려봐봐. 식을 딱 째려봤을 때 코사인 x가 있고 코사인 x가 있어. 양쪽에. 그럼 코사인 x로 왠지 나눠주고 싶지. 그러면 뭔가 이게 숫자가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얘가 x가 아니야. 그죠? 얘가 x가 아니거든? 근데 자,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잘 봐. 첫 번째. 탄젠트 알파가요. 마이너스 12분의 5거든? 그러면 이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 대충 그리고 얘가 5고 얘가 12네. 그럼 얘가 얼마야? 13이네. 그냥 이건 바로 구해버리시면 되죠. 눈에 익숙한 숫자니까.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사인 알파는요 13분의 5인데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왜? 4사분면이니까. 알겠어? 사인은 13분의 5예요. 근데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13분의 12네.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눈에 거슬리는 애가 쟤잖아요. 사인 x 플러스 알파. 바꾸세요. 두 번째. 자, 바로 덧셈 정리 씁니다.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알파. 자, 그럼 요거 대입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13분의 5네. 자, 마이너스 13분의 5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자,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13분의 12 곱하기 코사인, 코사인 x.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게 가운데 있는 거야. 맞아? 이게 가운데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다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 바로 쓸게. 잘 봐. 요렇게가 코사인 x고요. 이렇게가 2코사인 x거든? 그럼 이제 뭐 어때? 다 각이 x로 통일이 됐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코사인으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코사인으로 나눠볼게요. 근데 확인!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지. 근데 x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니까. x로는 1사분면이니까 코사인 x도 양수일 거야. 확인되시죠? 이거 나누실 때 조심해, 얘들아. 부등호는 항상 방향, 어떤 부등식이든 미지수로 나눌 때는 부호 확인하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누세요. 나누면 1.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1. 얘는 나누면 탄젠트 x가 되네. 그래서 탄젠트 x의 최대 최소 구하라. 사인 x를 코사인 x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니까 탄젠트가 되죠. 끝났네요. 계산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3분의 5 탄젠트 x가 에다가 플러스 13분의 11을 한 게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 빼주시고 마이너스 5분의 13 곱해서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답입니다.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산은 마무리하시고. 알겠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덧셈 정리와 삼각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각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죠? 아니, 니네 수원에서 삼각 방정식 다 공부해봤잖아? 그지?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15번 한번 해볼게. 간단한 거. 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확인만 좀 해보면 이런 거 보인다는 거야. 이런 거. 왜냐면 우리 이거 없으면 수원 문제죠. 수학원 문제. 근데 이게 있잖아. 3코사인 2x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각이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거든? 그지? 그냥 처리하면 되죠. 자, 바로 할게요. 외우자 그랬잖아. 코사인 2x네.
1-2 사인 제곱 x거나 혹은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거나 둘 중 하나지. 그치? 됐어? 뭘로 할래? 위에 걸로 할래? 아래 걸로 할래? 아래 거요? 사인 제곱 x가 있는데? 뭐 바꿔도 되죠. 뭐 뭘로 하든 엎어치든 매치든 조삼모사예요.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됐니? 위에 걸로 해볼까요? 아래 걸로 해볼까요? 아래 걸로 해볼까? 자, 아래 걸로 합시다. 대중의 의견에 따라. 자, 아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 몇 배 했어? 3배 했죠. 그럼 3배 했으니까 정리. 6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2인데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게요. 빼기 4 코사인 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별거 아니죠? 뭐 추가적으로 배우는 내용도 없고 그냥 덧셈 정리 활용해서 삼각 방정식을 정리할 수도 있구나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까? 요새 같은 수능 체제에서 공통이랑 선택이죠. 그럼 선택은 미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 그지? 자 요거는 나중에 좀 후반부 가면 조금 더 강조 드릴 건데 잘 봐. 여러분들 공통과목 문제 푸실 때 이런 거 보인다고 무턱대고 덧셈 정리 썼다가 망합니다. 알겠니? 공통과목 문제 풀 때 1번부터 22번 푸는데 코사인 2x가 보여서 맞아 나 이거 백악 배웠어 해가지고 막 백악 써대잖아. 망한다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 야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냥 단순한 시험도 아니고 인생에 전국 50만 수험생의 인생이 달린 시험인데 미적분 선택한 애가 유리하게 출제할까? 아니라니까. 알겠어? 난리 나요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풀이 중에 하나가 덧셈 정리를 쓰면 빨리 풀린다. 가 커뮤니티에 도는 순간 끝나. 평가원에. 알겠어? 그럼 확통이랑 기하 선택한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들고 일어나겠지. 절대 쓰지 마. 알았니? 공통과목 문제 풀 때는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건 쓰는 게 아니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 들고 와. 선생님 이거 사인 법칙 이거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풀고 있는데 막 수학 원 문제인데 사설 문제 특히 사설 문제에서는 그런 게 좀 오류들이 나는데 평가원 수능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내요. 알겠어요? 그거 평가원이 감당 못합니다. 알겠니? 니네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기하 배운 애들이 유리한 게 딱 나왔어. 그거 풀면은 30초 만에 풀리는데 나는 그걸 다 계산해서 3분 4분 걸렸어. 그걸 수능 끝나고 알았어. 그럼 어때? 들고 일어나지. 똑같은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내니까 공통과목은. 공통과목에서 수학원 문제 푸실 때 절대 미적분 내용 쓰지 마세요. 근데 거꾸로 미적분 쪽 있죠. 23번부터 30번 푸실 때는 적극적으로 써. 적극적으로 미친 듯이 써. 보이는 거 아는 대로 그냥 다 쓰라고. 알겠어? 자, 확인되셨죠? 오케이? 요거 그럼 정리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제 무슨 문제로 바꿔? 수원 문제로 바뀝니다. 수학원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돼. 알겠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파트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서 그냥 다 바꿔서 풀어라 라는 거고 이 문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15번 문제 정답은 4번이니까 확인하시고 자 109페이지 덧셈 정리와 도형 여기는 별표 하나 치십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로그 함수 극한에 활용해서 우리가 도형 문제 갖다가 막 풀었던 것처럼 얘도 덧셈 정리랑 도형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충분히 4점짜리로 나올 수가 3점짜리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해요. 알겠어? 그리고 여기다가 도형에서 자꾸 연습하는 걸 해야 삼각함수 덧셈 정리와 도형이라는 유형 말고 이 기출 유형 말고 뒤쪽에 가면 더 중요한 애가 있잖아. 극한도형. 그 극한도형에서 여러분들이 덧셈 정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앞서 배웠던 등비급수 도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됐니? 자,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갈게요. 자, 4번 유형 4번에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요거부터 간단하게 풀어볼까? 잘 봐.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했어. 근데 알파와 베타가 각각 A, B라고 줬지. 그랬을 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탄젠트 알파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럼 나는 필요한 게 뭐야?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값을 구해야겠네? 이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까? AB와 AC가 같대. 자, AB와 AC가 같다. 그럼 그 얘기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고요.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예요.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림 그리면?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알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B를 뭐라고 그랬어? 베타라고 그랬어. 그럼 너 뭐야? 베타네. 됐니? 잘 봐. 삼각형에서 각 두 개 주면 서로 다른 각을 두 개 줬잖아요. 지금 알파와 베타라고. 각 두 개 주면 다 준 거예요. 이거 항상 명심해. 이거 수학 1에서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삼각형 문제에서 각 두 개 주잖아요. 다 준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활용해? 다 더해서 파이. 이걸 활용해야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뭐다? 파이다. 이거 활용하시라.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파를 뭘로 넣을 수 있나요?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2베타네요. 이렇게 하나의 각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것도 활용해 볼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걸 뭐라고 바꾸자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거랑 같이 접목해서 바꾸자 이 얘기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뭐야? 탄젠트 알파야. 그러면 잘 봐. 알파 그러면 이게 낫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베타 있죠. 2베타가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요거 각 좀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약에 이걸 대입하잖아. 그럼 이걸 딱 대입하시면 베타 자리에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거든. 됐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더하기 2분의 알파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 즉 요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형태 2분의 파이라는 걸로 바뀐 건데 자 문제가 뭐냐. 탄젠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무한대죠. 탄젠트 2분의 파이 무한대예요.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그려잖아. 이렇게 돼 있고 점근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가지. 좀 그렇지 않니? 그지? 왜냐면 무한대 가는 거를 하면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 그냥 조금 돌아가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서 베타 하나만 넘겨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베타 하나만 넘겨주면 되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지. 파이 마이너스 베타. 됐어? 오케이? 여기가 알파고 베타가 두 개잖아. 확인됐어요? 그죠? 알파고 베타가 두 개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주자. 그럼 해볼게요. 잘 봐. 이거를 그대로 써보면 얘가 되나? 한번 해보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곱하기 얘가 탄젠트 베타가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죠. 미안.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러면 이게 얼마야? 탄젠트 파이는 0이죠? 그지? 얘 0이거든? 그럼 얘도 0이네? 그럼 이만큼이 0이야. 이것도 0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니까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 됐습니까? 보조선 그려서 하는 게 낫네? 잠깐만. 보조선 그려서 하는 게 더 편한가요? 응? 이렇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다. 잠깐만.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수선 내리면 여기가 되고 얘가 베타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가 2분의 알파인가요? 이게 2분의 알파 되고 여기가 직각이등변이고 직각삼각형 되고 배각을 쓰자고? 이거 안 써도 되는구나. 그냥 안 써도. 그러네요. 괜히 계산했네요. 그냥 그림 갖다 푸셔도 되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림 갖다 그냥 풀어도 되네요. 그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요거 하실 필요도 없이 좀 정확히 그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죠. 이렇게가 있고요. 여기를 연장해 보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게 파이 마이너스 베타죠. 그죠? 왜냐면 요각이 베타니까.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 안 하고 알겠지? 계산 생략하고 요렇게 봐서 얘가 베타니까 여기 베타의 각을 가지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이게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꼴이 되니까 똑같은 거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와 같으니까 이걸로 그냥 가셔도 되겠네요.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덧셈 정리.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됐죠?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 값을 구했어요.
그럼 탄젠트 베타 값을 구했으니까 탄젠트 알파 값 구하는 거는 똑같이 공식 다시 대입해가지고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아니면 뭐 여기 대소관계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얘가 4번이 나옵니다. 탄젠트 알파 값이 4번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해보자. 자, 몇 번부터 보시냐면은 22번 보세요. 요 문제. 자, 가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갑니다. 4점짜리.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요. 그랬을 때 선분 AD 위에 점 2를 하나 찍었어. 여기를 하나 찍었고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 F가 다음을 만족시킨대. 여기가 F인데 자, 첫 번째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래요? 합동이래요. 얘네 둘이 합동. 그러면은 같은 거 표시해보면 여기랑 여기가 서로 어때? 같아요. 똑같죠? 약간 접은 형태 같기도 하죠. 이렇게 종이 접기 형태로 가는 것도. 자, 그 다음에 ABFE ABFE의 넓이가 3분의 1이래. 그럼 이건 알 수 있겠네. 요만큼은 6분의 1이구나. 너도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넓이가 절반이니까. 자, 그랬을 때 ABF가 어디야? 요각이네. 자, 요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구해줄래?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까? 잘 봐. 여기서 지금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약간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의 형태고 여기서 이렇게 각이 같아요. 각을 좀 관찰을 해봐야죠. 됐니? 각을 좀 관찰을 해보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 길이 같은데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럼 어디가 직각이냐 확인해 보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잡잖아 만약에. 그러면 얘가 뭐야?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1분의 요거. 됐어? 그럼 요 각도 얼마가 돼? 탄젠트 세타구나. 됐니?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 넓이가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자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높이가 되고 이게 얼마야? 6분의 1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나와?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탄젠트 몇 세타야? 2세타네. 백악 써? 백악 1 마이너스 요거 제곱 9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더한 거 3분의 2. 자,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은요. 3분의 2에다가 9분의 8의 역수니까 8분의 9를 곱한 거라서 약분 처리하시고 계산하시면 문제 정답은 4분의 3이에요. 요까지 나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백악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어차피 세타 더하기 세타의 형태니까. 자, 요 정도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23번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 요 문제.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도 잘 봐두면 좋은 게 요거 자체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그림 스타일이 급수도형이나 극한도형이랑 같이 아이디어가 접목이 돼서 어차피 기출이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급수도형이나 극한도형에서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볼까를 자꾸 연습해 볼 만한 문제들이라는 건데, 자 볼게. AB가 5예요. 여기가 5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2루트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고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5가 됐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성분 AD를 몇 대면? 3대 1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요렇게지. 써놔. 3K, K 이렇게. 됐지? 3KK.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알파와 베타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덧셈 정리를 써서 해봐야겠다라는 거지. 확인되세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를 내가 K라고 놓고 3K라고 놨어. 됐니? 자,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 직각이고요. 여기도 있거든? 확인돼?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K부터 구할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잘 봐. 지금 현재 그림을 내가 요렇게 하나 빼볼게. 요렇게 돼서 이게 D고 이게 C고 이게 A야. 그러면 여기 2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의 딱 선이 하나 가 있고 얘가 2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잡은 게 3대 1 내분점이니까 얘를 3K라고 잡았고 얘를 K라고 잡았고 요 길이 루트 5까지를 알아.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 겹쳐 있는데 이 변이 무슨 변이냐면 이 변이 공통변이야. 그래서 얘를 A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잘 봐. A제곱은 조그만 삼각형부터 갑니다. 5에서 K제곱을 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은 전체 큰 삼각형 갈게요. 20에서 4K제곱을 뺀 겁니다. 아, 두 개가 같네요. 요렇게 하나 K값을 바로 찾을 수 있지. 됐니? 그러면 요렇게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푸시게 되면 얘는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쪽 넘어가면은 15K제곱이 되고 요쪽 넘어오면은 15가 되니까 K제곱은 그냥 1이 나오네. 아, 그래서 K값 얼마야? 1이라는 것까지 찾은 거야. 그럼 끝났어. 됐니? 길이 찾았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입니다. 코사인 베타부터 갈게요. 코사인 베타는 요 자리가 1인데 얘가 베타야. 얘가 베타. 그럼 A는 얼마니? A는 여기 구할 수 있죠. 얘가 얼마야? 2겠죠? 얘 2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얼마나 돼요? 루트 5분의 2가 되네. 코사인 베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갑니다. 코사인 알파는 여기도 구할 수 있죠? 요만큼이 4잖아. 그럼 요만큼 얼마야? 3이네. 끝났네.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랑 세트인 거 구할게요. 사인 베타는요? 루트 5분의 얼마야? 루트 5분의 1이고요.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는 5분의 4입니다. 끝. 그럼 뭐 이거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덧셈 정리 이용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니? 5번이 돼요. 자, 확인하시고요. 24번 갈게요. 24번 별표.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24번 갑니다. 24번 보시면은 곡선 1-x제곱 위의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지 H를 하고 그 다음에 원점 O와 점 A에 대해서 세타1과 세타2를 각각 여기와 여기를 세타1과 세타2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어. 얘가 2분의 1일 때 두 개 더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게 딱 구조가 뭐냐면 세타1과 세타2라는 새로운 각에 대해서 나는 세타2를 구하면 되잖아요. 탄젠트 세타2를. 됐니? 탄젠트 세타2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 갖다가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자, 그럼 요거 관계 좀 볼까? 잘 봐. 자, 요 P라는 점이 있어요. 요 P라는 점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2차 함수야. 맞아? 2차 함수. 그럼 얘 잘 몰라. 뜨르륵 내려. T. 잡으시면 P라는 점의 좌표는 T, 1-T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길이랑 표현이 가능해져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T예요.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야? 1-T 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얘가 1이거든? 얘가 1이야. 꼭지점. 그치? 1-x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AH 있죠? AH는 1에서 이거 빼주면 되죠. 맞아요? 1에서 이걸 빼주면 돼. 그럼 얼마야? T제곱이야. 확인됐니? 그러면 작은 삼각형 끌고 와. 이렇게 돼서요. 얘가 T제곱이야. 그리고 이게 직각이거든. 그리고 이게 세타1이야. 그럼 여기가 T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1이 문제에서 준 거잖아. 얘는 T분의 T제곱이라서 T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야. 나왔죠? 됐니? 확인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2 갑니다. 탄젠트 세타2는요. 그림이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여기가 세타2 요각이에요. 자, 요각을 기준으로 t분의 1-t 제곱이죠. 그러면은 t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 다음에 1-t 제곱하니까 얼마야?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4분의 6이 되니까요.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끝. 됐니? 그러면은 두 개 덧셈 정리 활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문제 정답은 8 나옵니다. 4번이 나옵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 문제가 아니라 좌표 문제였고 좌표 이용해서 좀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 자, 확인하시고 자, 25번 갑니다. 25번. 자, 25번 보시면 됩니다. 25번 펴보시고요. 25번도 별표 하나 치고 25번 한번 해보세요. 자, 25번을 보시면 요 문제는 조금 특이해서 내가 풀어보라고 한 건데 얘는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는 새로운 각을 만드는 게 포인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주로 이미 쪼개져 있는 각을 더했죠. 그러면 얘는 뭐냐? 반대야. 합쳐져 있는 각을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쪼갤 수도 있다. 우리가 필요하다.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각인데 그 정상적인 각을 내가 필요하다면 쪼개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AB의 길이가 8이에요. 이 길이가 8이고 AD의 길이가 6입니다. 가로가 6이고. 그랬을 때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2가 되겠네. 확인됐어? 자, 내가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돼요. 근데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직각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구하기는. 이게 직각삼각형을 여기서 수선을 막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막 수선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잘 봐. 얘는요. 요 세타 있죠. 요 세타를 이렇게 수선을 내려.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럼 세타라는 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 쪼개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요 조그만 각을 베타라고 하면 요 각을 베타, 여기를 알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계식은 세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이렇게 나와. 즉 나는 세타라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직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덧셈 정리를 쓰겠다. 이게 포인트야. 되니? 자, 그러면 수선을 내리기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어떻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리고 F가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도 알아요. 3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러면 잘 봐. 이 길이가 3이거든. 됐니? 빗변은 안 해요. 빗변. 빗변이 얼마냐라고 하면 2제곱, 3제곱 더하면 13이죠. 루트 13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길이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으면 좋거든. 요 길이. 요 길이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 길이 알죠? 얼마? 2네요. 아이, 끝났네.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돼. 아이고, 2된다. 2분의 3이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요. 전체 큰 삼각형 보세요. 이 삼각형. 얘는 여기도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야? 8. 얘는 얼마야? 3. 그러면 탄젠트 베타 얼마? 8분의 3. 끝났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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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셈 정리 써주시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도 좀 잘 알아도 내가 필요하다면 일부러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일부러 쪼개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거기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 지금 덧셈 정리 미분까지 해가지고 쭉 드렸습니다. 요거 덧셈 정리 미분까지 해서 드렸는데 그 미분까지 끝까지 다음 주까지 알겠니? 다음 주까지 좀 풀어 오시고 근데 아마 다음 주에 미적분 수업을 못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니까 바로 해설 강의 할 거거든. 주로 공통 위주로 할 거라서 하시고 요거는 답지니까 얘들아 요거 답만 일단 채점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풀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답지니까 답지 한 장씩 가져가세요. 알겠죠? 동현아 좀 나눠줘. 오케이?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